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소셜미디어에 좀 익숙한 강자죠. 최근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레딧, 네, 레딧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종목 티커는 IDTT인데요. 이게 지난 10월 31일에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오르고 장중에는 무려 20% 가까이 막 치솟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엄청난 상승세였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변동성인지 아니면 그 뒤에 뭔가 큰 이야기가 있는 건지 오늘 당신과 함께 레딧의 현재 재무 상태부터 그들만의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레딧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딱 출발점으로 삼아서요.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단순히 실적 좋다 이걸 넘어서요. 그렇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레딧에 어떤 강점이 작용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회 요인,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도 함께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그럼 레딧의 그 독특한 커뮤니티 문화나 광고 사업 또 요즘 뜨는 AI 데이터 라이센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고 레딧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3분기 실적, 그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발표된 숫자들을 보니까 정말 와 대단하던데요? 어떤 점들이 특히 좀 눈에 띄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 핵심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성장세였는데요. 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매출부터 좀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나 급증했습니다. 68%요? 와. 네, 5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죠.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게 5억 4,6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가뿐히 넘어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죠. 이야, 68% 성장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성장률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럼 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끈 구체적인 동력은 뭐였을까요? 역시 광고 쪽 힘이 컸나요? 네, 핵심은 광고였습니다. 레딧 매출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고 수익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74%나 증가했어요. 74%요? 네, 5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죠. 근데 단순히 수익 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레딧 플랫폼의 광고를 집행하는 총 광고 주수, 이것도 같은 기간 동안 75%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광고 주수가 그렇게 늘었다는 건 네, 그만큼 레딧이라는 플랫폼이 광고 매체로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실제 광고주들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게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단순히 일회성 성장이 아니라 기반 자체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광고 사업 기반 자체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도 놀랍지만 사실 레딧 하면 IPO 때부터 수익성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있었잖아요. 돈은 버냐, 이익은 내냐 이런 질문들이요. 이번 실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좀 나왔습니까?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정말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의 우려를 확 씻어내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오, 그래요? 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걸 보면 0.8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0.51달러였거든요. 네. 이걸 50% 이상이나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와, 50% 이상이요? 네, 순이익 규모 자체도 1억 6,300만 달러로 작년 3분기에 기록했던 게 3천만 달러였어요.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5배. 이야,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극적인 변화죠. 그동안 잠재력은 있는데 수익성은 아직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그 조정 EPS 마진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40%를 달성했어요. 40%? 네, 이건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내실까지 다지면서 재무적으로 아주 건전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들이죠. IPO 때 나왔던 그 수익성 우려를 확실히 이제 해소했다. 네.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투자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성과 외에 레디 플랫폼 자체의 활기,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는 좀 어떤가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사용자들이 떠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사용자 기반은 꾸준히 늘고 있나요? 사용자 기반 역시 아주 견고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딧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1일 활성 사용자 수, DAU라고 하는데요. 네, DAU 하루에 한 번 이상 레딧을 방문하는 순 사용자 수인데 이게 1억 1,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수치예요. 1억 1,600만 명, 19% 증가? 이것도 상당한데요. 혹시 지역별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전체 DAU 증가율도 물론 의미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해외 사용자,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인터내셔널 DAU라고 하죠. 해외 사용자는 얼마나 늘었는데요? 이 수치가 무려 31%나 급증했습니다. 31%요? 와, 미국 내 증가율보다 훨씬 높네요. 네, 훨씬 뛰어넘는 속도죠. 이게 레딧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비영어권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기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레딧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정말 뭐 다각도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막 나오고 있군요. 매출, 광고, 수익성, 사용자 증가, 특히 해외 사용자 증가까지. 이 정도면 레딧이 단순한 커뮤니티 사이트, 이걸 넘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딧이라는 플랫폼이 가진 그 본질적인 힘,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이 뭘까?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실 레딧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거랑은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어떤 점이 레딧을 특별하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적인 강점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레딧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자 다른 플랫폼과 딱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서브레딧이라고 불리는 그 커뮤니티 생태계입니다. 주제별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네, 서브레딧. 네, 현재 뭐 10만 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서브레딧들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뭐 특정 취미, 전문 분야, 아니면 아주 사소한 관심사까지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고요. 또 광고나 상업적인 콘텐츠보다는 진솔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죠. 간중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이게 어떻게 레딧의 경쟁력이 되는 건가요? 그 진솔함과 깊이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생성하는 콘텐츠가 질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또 신뢰도가 높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자들의 아주 솔직한 후기나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토론 같은 것들이죠. 아하. 이런 환경을 사용자들의 높은 참여율과 충성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또 이렇게 생성된 엄청난 양의 텍스트 기반 콘텐츠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레딧만의 독보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관심사에 대한 거대한 백과사전, 뭐 토론장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근데 그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가 요즘 기술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요. AI.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어떻게 레딧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인공지능, 특히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학습 데이터입니다. 네, 학습 데이터. 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생성하려면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맥락,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레딧에 쌓인 그 방대한 양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대화와 토론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마치 AI를 위한 거대한 교과서나 마찬가지군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딧은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자사의 데이터를 구글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구글하고요? 네. 그리고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 있죠? 여기와도 유사한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픈 AI까지. 이건 레딧이 기존의 광고 수익 모델 외에 자사의 핵심 자산인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AI 기업들이 레딧 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은 레딧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기존의 주력 사업인 광고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성장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서 광고 주수가 75% 이상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메타나 구글 같은 광고 시장의 거인들과 비교하면 레딧의 광고주 기반은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아직도요. 네, 이건 바꿔 말하면 아직 레딧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잠재 광고주들이 많다는 의미고요. 신규 광고주를 유치하면서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걸 시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광고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나요? 레딧은 광고주들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광고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타겟팅 정밀도를 높인다거나 광고 성과 측정 도구를 개선하고 또 광고 집행 과정을 자동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죠. 네. 이런 플랫폼 개선 노력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기반 확대, 특히 구매력 있는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광고 단가 상승과 광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사업은 여전히 레딧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겁니다. 앞서 해외 사용자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회 요인이겠군요. 글로벌 시장 공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해외 사용자 증가율이 31%로 미국 내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레딧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정말 폭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레딧은 단순히 플랫폼을 영어로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계 번역 기능을 강화하고 현지 언어 컨텐츠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역 기능 같은 거요? 네. 이를 통해서 비영어권 시장의 사용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현지 맞춤형 광고 상품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 외에 다른 수익 모델도 가능할까요? 네, 광고 외에도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의 글로벌 확장, 그리고 레딧 프리미엄 같은 구독형 서비스 있죠? B2C. 이런 걸 통해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건 역시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레딧의 밝은 측면, 강점과 기회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겠죠. 레딧 역시 해결해야 할 약점이나 외부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레딧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익명성이요? 네,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유포, 혐오 발언이나 개인 공격 같은 유해 콘텐츠가 퍼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레딧은 자치적인 콘텐츠 정책이나 모더레이터라고 불리는 자원봉사 운영진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규모가 커지면서 콘텐츠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책임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레딧의 평판이나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관리 문제 외에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고 있는 약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매출 구조라던가. 네, 현재 레딧의 매출 구조를 보면요. 전체 매출의 약 82%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82%요? 아직도 미국 비중이 그렇게 높군요. 네, 앞서 해외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미국 경제 상황 변화나 규제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죠. 물론 글로벌 확장을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약점입니다. 그렇군요. 내부적인 약점 외에
레딧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소셜미디어 시장은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바로 그 치열한 경쟁 환경이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가진 메타나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틱톡 같은 거대 플랫폼들. 이런 기업들과 사용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들 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레딧 역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차별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쟁 외에 또 다른 외부 위협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기술 변화 같은 것들이요? 요즘 AI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지적입니다. 레딧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구글 같은 외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검색 유입이 많죠. 만약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레딧 컨텐츠의 노출 순위를 낮춘다. 이러면 레딧의 사용자 유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플랫폼들이 있었죠. 알고리즘 변경 리스크. 네. 또 최근 구글 등이 선보이는 그 AI 기반 검색 기능 있잖아요. AI 오버뷰 같은 거. 이게 발전하면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레딧 같은 특정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검색 기술 발전이 오히려 레딧 트래픽을 뺏어갈 수도 있다. 네, 역설적으로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상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 중 하나가 또 광고비니까요.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보통 마케팅이나 광고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딧의 주 수입원이 광고인 만큼 이건 분명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죠. 네.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추세고요. 그 안에서 레딧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이런 거시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시장 변동성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레딧의 3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레딧의 현재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레딧에게 단순한 분기 실적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환점이요? 네. 특히 IPO 이후 시장이 가장 궁금해했고 또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그 수익성 증명이라는 허들, 이걸 성공적으로 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딱 증명된 결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레딧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레딧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레딧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앞으로 레딧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광고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입니다. 역시 광고군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직 성장 여력이 청문한 만큼 얼마나 더 많은 신규 광고주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또 사용자 한 명당 평균 매출, ARPO라고 하죠. 이걸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레딧의 단기 및 중기 실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광고 기술 고도화, 플랫폼 매력도 제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첫 번째는 광고.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의 본격화입니다. AI 시대의 원유라고까지 비유되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구글이랑 오픈 AI 계약 같은 거요? 맞습니다. 현재 계약을 맺은 구글 오픈 AI 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파트너십 체결 여부, 그리고 기존 계약의 성공적인 갱신 여부, 이런 것들이 레딧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의 성패가 레딧을 단순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데이터 기업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기업으로의 가능성까지. 흥미롭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그 비영어권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해서 실질적인 사용자 기반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하느냐. 이게 레딧의 장기적인 성장 규모를 결정할 겁니다.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지 시장에 맞는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언어 장벽 해소라든지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네,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결국 레딧은 탄탄한 실적 개선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고 동시에 광고, 데이터, 글로벌 확장이라는 세 가지 확실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레딧은 다른 소셜미디어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강력한 커뮤니티라는 독보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요. 광고와 데이터라는 두 개의 강력한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나 외부 위협 요인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레딧은 이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레딧 RDDT의 인상적인 주가 상승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주가 그래프 너머에 있는 기업의 실제 체력과 미래 성장 전략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레딧이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앞으로 레딧이 걸어갈 길에 도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치열한 경쟁 환경은 계속될 거고요. 기술 변화, 특히 그 AI 검색 기술의 발전이나 검색 엔진 알고리즘 변화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컨텐츠 관리 문제도 계속 안고 가야 할 과제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딧이 가진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그들만의 독특한 커뮤니티 문화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면서 앞서 이야기한 광고, 데이터, 글로벌 확장이라는 기회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레딧의 가장 큰 힘이자 정체성인 커뮤니티 중심 문화와 익명성이라는 특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또 유해 컨텐츠 관리 책임 또한 무거워지는 미래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레딧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